안녕, 여행사 특급 가이드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역사여행 너무 기다리셨다고요? 너무 기쁘다. 자, 오늘도요 선생님과 함께 신이 나는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게요. 오늘은요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청동기 시대 유물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다. 고조선 누가 건국했죠? 궁금하다. 어서 떠나봐요. 출발! 네, 여러분 오늘의 역사 여행 어디로 떠날까요? 자, 오늘은요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으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죠, 여러분?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탄생과 건국 신화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가방 속에 쏙쏙 챙겨야 할 것 살펴볼까요? 도구의 변화와 사회의 모습 가방 속에 꼭 넣고 우리 출발할게요. 안전벨트 매시고 갑니다. 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구석기나 신석기 때는 돌을 도구로 사용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 전부터 청동기가 등장합니다. 빠바밤! 그런데 궁금증! 청동기는 무엇일까요? 청동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청동기란 다음과 같은 물건이에요. 청동기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서 불에 녹여서 만든 것이죠. 청동기는 돌보다 훨씬 아름답고 날카롭기도 했지만 만들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죠. 청동기는 대부분 방울이나 거울, 그리고 검 같은 제사 도구나 지배층의 무기 혹은 장신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알게 됐네요. 자, 여러분 청동기가 제사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어때요? 청동기 시대에 아마 제사를 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배층의 무기나 장신구였다는 것.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청동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청동기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청동검은요 비파형 청동검입니다. 이것은 모양이 꼭 중국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하죠. 자,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거친 무늬 청동거울이에요. 거울 뒷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생겨서 거친 무늬 청동거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봐도 거울 같지는 않죠. 녹색이 이렇게 어떻게 잘 보일까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 나오는 청동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흘러서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래 청동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와, 너무 아름답죠?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거울로 사용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네요. 이런 청동기는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 겨울에 붕어빵 먹어보셨어요? 붕어빵 보면은 붕어빵 틀에 재료 넣고 짠 구워내잖아요. 이 청동기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틀이에요. 청동기 거푸집에 녹인 재료를 붓고 식히면 청동기가 생산되는 거죠. 와, 신기하죠? 자, 이런 청동기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기는 지배층만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배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쓰던 거 썼겠죠, 그죠? 쓰던 도구,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썼던 간석기를 썼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였으나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는 조나 수수 같은 좀 간단한 농사를 지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써놓으세요. 기록. 벼농사 시작 별표 땡.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도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도구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처럼 생겼죠? 이 반달 돌칼로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톡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금 알고 있는 톡이 뭐였어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아무것도 없어요.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 민무늬 토기에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다른 유물도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큰 돌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대체 뭘까요? 이거는 고인돌이라고 해요. 고인돌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거인들의 식탁인 줄 알았어요. 꼭 식탁같이 생겼잖아요. 궁금증. 이 고인돌 누가 사용했을까요? 이거 뭘까요? 이거 궁금해. 여러분, 고인돌은요. 자, 이름이 잘 보세요. 받침돌이 덮개돌을 딱 고이고 있죠. 그래서 고인돌이 됐습니다. 지금 탁자처럼 생긴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바둑판같이 생긴 것은 바둑판식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인돌이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것, 제작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제작 과정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인돌의 맨 위에 있는 이 커다란 덮개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이 덮개돌을 어떻게 받침돌 위에 올렸을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덩이를 파고 받침돌을 세웁니다. 용차! 조금만 더 당겨! 받침돌을 세우고 나서는 흙을 받침돌 끝까지 쌓아 올렸죠. 이젠 이 흙의 경사를 이용해 덮개돌을 올리면 고인돌 완성! 경사면이 있으니까 덮개돌 올리기가 한결 쉽네. 맞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화 부군리에 있는 이 고인돌은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꿀꿀. 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덮개돌을 끌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내 무덤이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 참여하도록 하거라.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 당시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고인돌의 제작 과정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특히 강화, 화순, 고창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죠. 오! 자, 그러면 우리 고인돌 영상 한 가지 보고 갈게요. 오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 살펴볼게요. 짠! 오, 보니까요, 집이 지금 여러 채 모여 있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구석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이 아저씨 지금 어떤 도구로 농사 짓고 있을까요?
청동기일까요? 아니죠.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 시작된 농사, 벼농사 짓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사 지내는 모습 보이시나요? 동물 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 이 지배자 지금 제사 도구는 청동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제사 도구는 청동기를 사용해서 만들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마을 밖을 보니까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다니고 또 방어벽까지 이렇게 짠 쳤습니다. 아마도 주변 마을에서 침입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지 마! 하고 방어벽 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애들이 무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여기 보면 지금 열심히 토기를 빚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토기 뭐였죠? 민무늬 토기. 그렇죠. 민무늬 토기 열심히 빚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려야겠어요. 짠! 여러분 이거 뭘까요? 고인돌이죠. 고인돌.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떠올랐어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자, 국가는요 이렇게 마을과 마을이 서로 침략도 하고 방어도 하다가 힘이 센 마을이 다른 마을을 정복하게 됩니다. 힘이 센 마을이 다른 마을을 정복하고 지배층의 세력이 커지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이 청동기 시대 때 탄생을 한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동기 시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행지도 완성해 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여행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고 불에 녹여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게 된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에는 곡식을 보관했죠. 고인돌은 무덤으로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보이고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합니다. 궁금증. 고조선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누가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요 단군 왕검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군 왕검은 이순신, 안중근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 왕검은 칭호죠, 칭호. 이민아 선생님의 선생님 같은 칭호라고요. 단군이란 뜻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이라는 뜻은 정치 지배자를 뜻하죠. 그래서 단군 왕검 하면 뭘까요?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는 사람을 말했겠죠. 자, 이 단군 왕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우리나라 일연, 고려시대 일연이 만든 삼국유사입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고조선이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이야기 한번 보러 갈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왕의 아들 환웅은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로 내려와 신시라 이름 짓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곰과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동굴에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곰만이 여자로 환생하게 되고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얻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땐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팔조법을 제정해
강력한 정치를 펼쳐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다스렸답니다. 네, 당군안검 이야기 잘 보고 왔는데요. 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당군안검의 이야기, 당군 신화는 정말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신화는요, 말 그대로 신화, 사실이 아니지만 좀 더 신비스럽고 좀 더 멋지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생각,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환웅은 정말 하늘에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왔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지배자 당군안검의 신성함을 강조하려고 했죠. 자, 두 번째 내용. 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람, 비, 구름을 어떻게 다스리죠? 자, 바람, 비, 구름은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회가, 고조선이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훌륭한 지배자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죠.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과연 환웅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곰과 호랑이가 뜻하는 것은 그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을 숭배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곰과 결혼했다는 것은 환웅이 곰을 숭배하는 무리와 결합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어때요? 이렇게 당군 신화에서요, 우리는 고조선의 사회생활을 알 수가 있죠. 특히 환웅이 선포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우리 국가 정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번에는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단군 왕검이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군과 정치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진 말이죠.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고조선 사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고조선 사회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우리는 고조선 시대의 법과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사회의 법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요, 8개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 간단하게 읽을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면은 도둑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에 돈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요, 고조선 사회의 생활을 알 수 있고 또 이 엄격한 법으로 사회 질서와 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고조선의 지배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보시면 우리 개인이 재산을 소유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농경사회였다. 곡식 보면 알잖아요. 곡식 보면 농경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도둑질한 자 도둑맞은 집에 노비로 삼고 돈을 갚는다라는 내용은요, 노비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노비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뿐만이 아니라 유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유물이 있을까요? 자, 농경문 청동기 보이시죠? 오른쪽 보시면 따비로 땅을 파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토기에 수확물을 담는 모습 보이죠?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시대 농사 짓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토기도 한번 볼게요. 토기는 민무늬 토기죠.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민무늬 토기에 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쵸? 이런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 미송리 동굴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진 찍을게요. 체크! 자, 우리 옷이나 신발처럼 지금 사회를 특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처럼 고조선의 옷과 신발 같은 것도 고조선 사회 특징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배, 동물털, 비단 등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요. 자, 대부분 집신을 심었지만 높은 지위 사람들은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집 한번 보세요. 땅 위로 올려진 움집이에요. 신석기 시대 때 반지하 형식의 움집이었죠. 하지만 청동기 때는 땅 위에 움집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고조선 사회의 문화 범위도 알 수가 있어요. 고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유물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를 보고 한번 보세요. 고조선 한반도를 거쳐 북쪽까지도 고조선 문화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여행지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한 지도입니다. 고조선에는 8개 조항의 법이 있었고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법을 통해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고 노비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을 담고 있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형 고인돌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금증 빡 해결해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쪽 3번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죠. 지배자가 없었다. 아니죠. 지배자 있었습니다. 벼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 벼농사를 지은 게 청동기 시대였어요. 별표. 주로 뗀석기를 사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니까 아니고요. 대부분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농기구는 청동기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들었죠. 아니고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만 아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1쪽 8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환웅이 고조선을 세웠다. 아니에요. 당군 안검이 고조선을 세웠죠.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하잖아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모두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죠.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변했어요. 아니에요. 환웅과 호랑이에서 사람으로 변한 여인이 결혼하였다. 아니에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죠. 곰. 아니에요. 환웅이 하늘에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려와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아니에요. 당군 안검이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24쪽에 8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바르게 비교한 사람. 진현이, 청동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아니죠.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 지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를 한 거예요. 2번,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아니죠. 토기 사용했어요.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사용했어요. 자, 3번,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했어. 그렇죠. 여러분, 금속, 청동기, 아니네.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때부터네요. 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모두 문자로 된 기록을 통해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선사시대, 문자가 없던 시대, 그쵸? 아니고요. 마지막 5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모두 농사를 지을 때 뭘 사용했다고요?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2번. 다음은 지식 검색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답변을 쓰세요. 가에 들어갈 답변 뭔가요? 당군 안검 이야기에서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답해야 되나요? 볼게요. 보기. 당군 안검이 신성한 하늘의 자손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는 곰이 변했다는 거랑 상관이 없죠.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국가를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곰이 사람으로 짠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곰을 숭배하는 무리, 이거죠. 곰을 숭배하는 무리가 환웅이 거느리고 온 무리와 결합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디귿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4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래요. 농사 짓는 거 중요했다. 그죠? 동물을 숭배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에요. 곰 숭배, 호랑이 숭배 부족 있었어요. 국가의 지배자가 여러 명 아니에요. 단군 한검이었잖아요. 하늘에 대한 제사를 금지 아니에요. 단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죠?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최초로 여성 지배자가 세운 국가? 아니에요. 단군 한검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같이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 여러분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같이 온 사람, 아유, 민정, 김민정, 세롬이, 아이고 세롬이 이름도 예뻐요. 세롬이, 황수아 잘 따라오고 있죠? 아유, 얼마나 이렇게 질서도 잘 지키고 예쁜지, 예뻐 죽겠네. 아주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느낌이 이거 하고, 아유, 알겠어. 다음 공부하러 갑시다. 집중 탐구해볼게요. 자, 26쪽에 19, 20. 고조선의 법이에요. 물음에 답하세요. 보여주세요. 자,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도둑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돈 내야 한다. 문제. 기여.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 두 가지.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개념 탐구 짜잔!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 뭐였어요?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였다, 또 개인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답을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예시답안 보여주세요.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또 농경사회였다,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역사 포인트 봅니다. 청동기 사용했죠. 청동기 만들기 어렵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방울, 검 등 제사도구나 지배자 무기, 장신구로 사용이 되었죠. 농기구는요, 여전히 나무와 돌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내용 한번 볼게요. 고인돌, 받침돌이, 덮개돌이 꼬이고 있어서 고인돌. 이건 뭐였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이었죠. 자, 단군 한검 내용 볼게요. 단군 한검 어떤 뜻인지 칭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조선의 법에서 알 수 있는 사회 특징,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실, 고인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즐거운 역사여행 잘 마쳤습니다. 고조선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좋아요. 우리 그러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음 여행에서 만날게요. 안녕.